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6명은 1년에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는답니다. 2024년엔 15만 명이 왔습니다. 자, 모두가 1분짜리 쇼폼 영상에 도파민을 저당 잡혀 있죠. 내가 정말 팝콘처럼 튀겨지고 있는 시대인데요. 자, MZ에게 책은 활자로 된 지식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요. 고상한 취향, 그리고 지적 자본을 증명하는 가성비 좋은 명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 계신 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의 무의미한 알고리즘에 몇 시간을 바치셨나요? 그리고 서울국제도서전을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도서전인데 책을 안 읽어요. 어처구니 없는 사실을 일단은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텐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근에 국민 독서 실태 조사 통계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성인 10명 중에 6명은 1년에 책을 단 한 권도 읽지 않는답니다. 무려 60%죠. 종합 독서율은 역대 최저치고요. 동네 서점들은 요즘 줄줄이 문 닫고 있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출판계가 단군 이래의 최대 불황이란 말까지 나오는데요. 이건 진짜 뉴스 거리도 안 될 정도로 상황이 많이 심각한 일입니다. 근데 매년 6월에 코엑스 앞에서는 진짜 굉장히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는데요. 오픈 시간 전부터 건물을 삥 둘러싸고 끝이 보이지 않는 대기열이 보여요. 이거 오픈런을 하시는 거죠. 저는 처음에 이거 보고 아니 무슨 아이돌 콘서트를 하나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니요. 서울국제도서전 오픈런이었습니다. 2023년에는 13만 명이 왔고요. 2024년에는 15만 명이 왔습니다. 엄청난 인파가 몰려든 거죠. 더욱 놀라운 건 연령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 거대한 인파의 70% 이상이 2030이었습니다. 우리 MZ 라인인데요.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방금 책 안 읽는다면서요. 근데 도서전은 가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쇼츠나 릴스 아니면 틱톡의 15초짜리 영상에 거의 절여져 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세대인데요. 피 같은 주말에요. 1만 원이 넘는 입장료를 내고요. 무겁고 지루한 종이책을 사기 위해서 몇 시간씩 줄을 섭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인스타에 사진 건지려고 그러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아니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현상 속에 숨겨져 있는 MZ세대의 심리적인 결핍 그리고 새로운 자본주의 소비 트렌드를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단서는 텍스트입이라는 새로운 문화 현상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요. 제가 아주 좋아하는 트렌드고 또 한때 책에 소개도 했던 트렌드입니다. 과거에 힙하다는 의미 어떻게 해석했나요? 명품 로고요. 아니면 한정판 스포츠카, 오마카세 가서 한 끼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SNS에 쭉 인증하시는 이런 것들이 물질적인 부를 과시하는 거였죠.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가짜 부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죠. 남의 사진 올려도 돼요. 그런 일 하시면 안 되지만요. 자,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사람들이 의심을 하고요. 이게 맞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오히려 그래서 이런 물질적 과시 힙한 게 아니라 촌스러운 것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모두가 1분짜리 쇼폼 영상에 도파민을 저당 잡혀 있죠. 내가 정말 팝콘처럼 튀겨지고 있는 시대인데요. 그래서 우리 밈 보면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뇌를 녹이는 밈이다. 그래서 브레인 스튜라는 말도 쓰던데요. 이런 속도전의 시대에서 스마트폰 대신에 인문학 서적 아니면 책을 펼쳐드는 행위, 이게 단순한 독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선언인 거죠. 나는 너희들처럼 알고리즘에 휘둘리는 그런 수동적인 노예가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세련되고 지적인 시위이자 고도의 플렉스가 되고 있습니다. 대학 시절에 이런 경험들 있으시죠? 전공서적 옆구리에 끼시고 이렇게 들어가시는 이런 얘기들 사실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영국의 유력 매체인 가디언이요, 최근의 기사에서 Z세대에게 독서는 그냥 취미가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트렌디한 패션이다 라고 분석을 했어요. 틱톡에서 책을 분석하고 있는 북톡 해시태그가 누적 조회수가 2천억 회를 돌파한 것도 괴를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MZ에게 책은 활자로 된 지식을 얻기 위한 도구가 아니고요. 고상한 취향, 그리고 지적 자본을 증명하는 가성비 좋은 명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국제도서전이 영리하게 진화한 방식에 있는데요. 우리 보통 책을 사려면 교보문고, 예스24, 알라딘 이런 대형 온오프라인 서점을 생각을 하실 거예요. 원하는 책의 제목을 검색을 하고요. 아니면 작가 이름을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저렴하고 빠르게 배송받거나 살 수 있죠. 자, 근데 국제도서전은 효율성과 거리가 멀어요. 왜냐하면 지식 팝업 스토어이자 축제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대형 출판사뿐만 아니라 독립 출판사들 수백 개가 모여가지고 저마다 철학과 미학을 담아서 부스를 꾸미죠. 이런 곳에서만 살 수 있는 한정판 리커버 도서도 있고요. 아니면 평소에 동경하던 작가, 번역가, 편집자하고 눈을 맞추며 대화도 하고요. 사인도 받을 수 있고요. 아니면 활자를 조판하는 체험 부스도 있고 타자기 체험도 하고요. 책의 향기를 담은 향수 굿즈도 있어요. 세계적인 컨설팅 기업 맥킨지가 최근 소비 트렌드로 리테일 엔터테인먼트를 강조를 했고요. 저도 역시나 책에서 게이미피케이션이란 단어를 강조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물건을 소유하기 위해서 소비하는 게 아니고 특별한 경험과 서사, 이게 기왕이면 놀이 방식이면 더 좋다는 겁니다. 서울국제도서전은 고루한 출판 박람회를 문화적 놀이공원으로 바꿨어요. MZ는 책이라는 텍스트를 사러 간 게 아니라 책을 사랑하는 문화적 인싸들의 축제라는 컨텍스트, 즉 경험을 소비하러 가는 거죠. 자, 근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 경험은 단순한 게 아니라 반드시 놀이여야 됩니다. 도서전이 이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유는 조금 더 심리적이고 뼈아픈 현실하고 맞닿아 있는데요.
알고리즘에 대한 피로감, 그리고 잃어버린 내 취향의 탈환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앞으로 내게 될 책에 언급을 해놓기는 했었는데요. 일상 한번 돌아볼게요. 유튜브를 켜면 AI가 내가 좋아할 만한 영상 떠먹여주죠. 넷플릭스는 시청 기록 분석해서 드라마 띄워주고요. 배달앱은 내 입맛에 맞게 또 식당 추천해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나는 내가 직접 선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거대 테크 기업이 알고리즘 쳐놓은 거 여기에 그냥 조금 표현이 그렇지만 사육당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수동성의 MZ가 반발심하고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이거 진짜 내 취향 맞아? 구글하고 메타가 만들어 놓은 건 아니야? 라는 의심을 하게 된 거죠. 자, 근데 이 도서전에 가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지는 거죠. 알고리즘 대신에 독립출판사 편집자들이 혼을 갈아서 만든 수제 작업물들이 쫙 열려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메가히트작이 아니라 판매량은 적어도 특정 주제를 정말 잘 파고든 뾰족한 책들이 넘쳐나는 거죠. 이런 책의 바다에서 우연히 내 마음을 사로잡는 문장도 발견하고요. 아니면 결이 맞는 도서들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에 알고리즘이 절대 줄 수 없는 우연성이 주는 강렬한 재미죠. 자, 그러니까 도서전에 열광하는 이들은 거대 자본과 AI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오로지 직관과 노력만으로 보석을 찾아내는 주체적인 디깅의 즐거움에 돈을 지불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희망찬 착각을 할 수 있죠. 젊은이들이 여전히 책을 사랑하고 지적인 탐구를 멈추지 않는구나, 출판계의 미래는 밝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니요, 그렇지는 사실 않은 것 같아요. 조금 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봐야겠죠. 자, 뒤통수를 치는 아주 날카로운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그 도서전에서 양손 무겁게 책을 사서 돌아간 수만 명의 MZ 중에요,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완독하는 사람 몇 명이나 있을까요? 조금 좀 치사한 질문이긴 하지만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우리가 오늘 이야기의 결론을 낼 수가 있겠죠. 통계하고 현실은 차갑습니다. 실제로 이 도서전 할 때는 막 폭발적이었는데 전반적인 도서 시장의 매출 반등이나 국민 독서율 상승으로 뚜렷하게 이어진 적은 없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그날 산 예쁜 표지의 한정판 책은요, 방 한 구석을 장식하는 예쁜 인테리어 소품으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열광은 그저 소셜미디어에 과세하기 위한 지적 허영심의 발로일 뿐일까요? 아니면 보여주기식 쇼일까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서 책이라는 매체가 가진 본질적인 가치가 좀 다른 차원으로 진화했다라는 점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이야기의 가장 깊은 곳으로 이제 가볼게요. 챗GPT하고 제미나이, 아니면 뭐 클로드, 이런 생성형 AI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클릭 한 번이면 전 세계의 지식과 정보가 이미 요약이 돼서요, 내 모니터 앞에 정말 1초 만에 탁 하고 나타납니다. 정보의 양과 속도는 이제 더 이상 인간의 무기가 될 수가 없죠. 정말 무가치합니다. 근데 역설적으로 정보가 이렇게 무한대로 복제되고 흔해질수록 절대 복제할 수 없는 압도적인 깊이, 그리고 인간 고유의 밀도 있는 사유는 굉장히 비싸고 희소한 자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벌 경제학자들은 현대 사회를 어텐션 이코노미, 즉 주의력 경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한정된 시선과 시각을 빼앗기 위해서 이렇게 기업들이 막 자극적인 콘텐츠로 피 터지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극도의 자극에 노출된 인간은 필연적으로 번아웃을 겪게 되고요, 불안감에 휩싸입니다. 이렇게 가벼운 정보만 소비하다가 진짜 내가 껍데기가 되는 건 아닐까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MZ가 본능적으로 살 길을 찾아가는 겁니다. 주의력을 빼앗기는 이 어텐션 이코노미에서 벗어나 나의 확고한 의도, 그리고 이 의도에 따른 깊은 사유의 세계에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는 일명 인텐션 이코노미, 의도 경제의 부상에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자, 서울국제도서전은 바로 이 인텐션 이코노미에 대한 거대한 오프라인 성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종이 묶음 파는 게 아니죠. 한 명의 작가가 수년 동안 정말 고민하고 정제해낸 사고의 밀도를 돈을 주고 사고요, 아니면 가벼운 디지털 세상에 휩쓸려 가지 않겠다는 지적 안정망을 함께 구매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령 그 책을 다 끝까지 읽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내 방 책상 위에 올려진 그 두툼한 그 책 한 권이 나는 여전히 깊이를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위안을 주고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오늘 이야기의 결론으로 가볼게요. 도서 시장은 불황이라고 아우성이지만 국제 도서전은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이유, 이거는 단순히 사진 찍기 좋은 팝업 스토어가 열렸기 때문은 아니고요, 젊은이들이 그냥 활자 중독자가 되어 있기 때문도 아니에요. 정보 과잉과 도파민 중독의 시대가 낳은 어떻게 보면 부작용일 수 있고요, 그런 상황들을 이겨내고자 하는 현대인들의 치열한 생존 본능이 들어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고리즘이 주는 먹이를 정말 수동적으로 받아먹는 것에 지친 사람들이 큐레이터가 돼서 취향도 발굴하고요, AI가 흉내낼 수 없는 인간의 땀냄새 나는 철학과 깊이, 여기에 지갑을 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은 비단 출판계에만 국한되는 얘기는 아닙니다. 비즈니스를 하고 마케팅을 하고요, 투자를 고민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현상은 상당히 좀 무서운 경고이자 기회를 던지고 있습니다. 더 자극적으로 더 빠르게 만들면 소비자가 좋아할 것이라는 1차적인 환상에서 이제는 좀 벗어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프리미엄 시장엔 대체 불가능한 철학을 담아내고요, 소비자의 잃어버린 이 주도권과 깊이를 되찾아주는 브랜드만이 살아남게 될 겁니다. 자, 영상 보시고 계신 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에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의 무의미한 알고리즘에 몇 시간을 바치셨나요?
느끼셨나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소비하는 컨텐츠는 얼마나 여러분을 텅 빈 껍데기로 만들어줬나요? 아니면 이런 상황들이 전혀 없고 나는 정말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탓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신가요? 도파민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어쩌면 묵묵히 책 한 권을 집어드는 그 느릿하고 무서운 행위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혁명적인 투자일지도 모르겠습니다.